그 사람의 본성을 알고 싶다면 대화보다 먼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화려한 말솜씨도 매너 있는 행동도 진심을 완전히 숨기진 못합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가장 편안할 때 가장 소홀하게 여기는 일에서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정리정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말로는 항상 고상한 철학을 이야기하지만 막상 집안 구석을 보면 옷가지가 아무렇게나 널려 있고 서랍 속은 쑥대밭처럼 엉망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살게 되면 처음엔 멋져 보이던 그 매력이 곧 부담으로 불편함으로 변합니다. 반면 말수가 적고 표현이 투박해도 자신의 물건을 제자리에 놓고 공동공간을 항상 깔끔하게 쓰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조용한 배려입니다. 정리정돈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 구조, 자기 삶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울입니다. 예전에 상담을 하며 만난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한 뒤 아들과 함께 살게 됐는데 처음엔 의지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함께 산 지 3달이 채 안 돼 마음의 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아들은 매일 옷을 거실 소파에 벗어두고 냉장고 문도 꼭 안 닫고 식탁엔 하루 종일 물컵이 놓여 있곤 했답니다. 나는 그 애와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하면 되겠지 했죠. 근데 어느 순간 그 애는 나를 하녀처럼 대하고 있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당연히 해줄 거라 여겼죠. 그녀는 아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정리정돈이란 물건을 정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사는 공간, 함께 사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현실적인 지표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늘 가방 안이 엉망이던 친구, 회사의 공용 프린터 위에 자기 자료를 한가득 올려둔 채 있는 동료, 어디 가든 자리를 지저분하게 하고 떠나는 사람. 그들에게 공통된 특징은 자기중심성입니다. 정리정돈을 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불편한 건 참을 수 있어도 남이 불편한 건 신경 안 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사소한 공간에서 시작해 점점 관계의 본질을 갉아먹게 되죠. 가끔은 마음을 읽으려고 애쓰는 대신 그 사람의 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이 훨씬 정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말보다 글보다 정리정돈이 먼저입니다. 그건 꾸며낼 수 없거든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단순한 청소 습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을 보는 눈을 키우는 데엔 가장 확실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음 이야기를 통해 또 다른 본성의 단서 2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의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선명해질지도 모릅니다. 중학교 동창인 지연과 은희는 오랜만에 함께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사정으로 고향을 떠나 서울에 온 2사람, 함께 방을 구하고 부엌도 공동으로 쓰며 친자매처럼 의지하며 살게 됐죠. 하지만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둘 사이엔 서서히 균열이 생겼습니다. 지연은 정리정돈을 꼼꼼히 하는 편이었고 은희는 좀 지저분하면 어때라며 대충 넘기는 성격이었습니다. 지연은 처음엔 참았습니다. 은희가 컵을 싱크대에 두고 자거나 머리카락을 욕실 바닥에 남겨두고 나와도 내가 하면 되지 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 무심함이 누적되고 결국 지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하녀로 보는 거니? 은희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깜빡한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하지만 지연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정리하는 걸 좋아서 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 그건 내가 이 집과 너를 존중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 말은 참 묵직했습니다. 정리정돈은 단순히 깔끔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사는 공간에 대한 태도이고 함께 사는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끝맺는 태도입니다. 무엇이든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편지를 쓰다가 마지막 인사를 생략하는 사람, 전화 통화를 끝내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끊는 사람, 일을 마치고도 정리정돈 하나 없이 책상 위를 어지럽힌 채 퇴근하는 사람. 이들은 대체로 관계를 맺을 때도 책임보다는 기분이 우선입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런 분들 곁에 있으면 늘 불편한 감정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늘 뭔가를 미완성으로 남겨놓습니다. 말도, 관계도, 일도. 마치 본인이 끝맺지 않은 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것처럼 말이죠. 반면 작은 일이라도 끝까지 정리하는 사람은 신뢰를 줍니다. 예를 들어 함께 회의를 준비했는데 발표가 끝난 후 의자를 다시 정돈해 두는 동료, 식사를 마치고 자신이 쓴 물수건을 접어놓는 손님, 이들은 보이지 않는 관계까지 정리하고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끝맺음에는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어색해도 그 말의 마무리가 따뜻하면 사람은 그 대화를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좋은 관계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이런 작은 끝맺음에서 만들어집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다면 무엇을 시작하는지보다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를 보세요. 마치 정리정돈이 그 사람의 마음 구조를 보여주듯 끝맺는 방식은 그 마음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가지 본성의 단서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정리정돈이라는 생활 태도, 그리고 하나는 끝맺음이라는 관계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서가 곧 이어집니다. 사람은 결국 말보다 일상의 조각들 속에서 진심을 드러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람 사이의 거리, 그 간격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통해 본성을 보는 마지막 지점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서로 불편하지 않게 말은 조심하면서도 속으론 얕보는 관계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어딘지 모르게 불편하고 피곤한 그런 사이. 그 불편함의 핵심에는 거리감을 조절하지 못하는 태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세 번째 단서가 바로 이겁니다. 관계의 거리를 조절할 줄 아는가입니다. 적절한 간격, 그것은 신뢰와 존중의 기초입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상대의 마음속 공간을 침범하게 되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차가운 무관심으로 오해받게 됩니다. 이 거리감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데엔 결정적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사례에서 이 세 번째 단서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60대 남성 두 분이 은퇴 후 함께 소일거리를 시작했는데 처음엔 의기투합하여 잘 지내는 듯 했죠. 하지만 석 달 만에 둘 사이엔 대화가 뚝 끊겼고 결국엔 연락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일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중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붙어 있으니까 하루에 10번도 넘게 잔소리를 듣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허 웃으며 넘기던 말도 지금은 자꾸 뼈가 느껴졌어요. 심지어 제 사생활까지 조언이랍시고 개입하더라고요. 가깝다는 이유로 상대의 삶에 함부로 들어가는 순간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늘 한 발짝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상대의 경계를 존중해 주는 사람은 오히려 더 오래, 더 깊은 신뢰를 쌓습니다. 관계의 거리감을 잘 조절하는 사람은 질문할 때도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도움을 줄 때도 도움이 필요한지 묻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은 내가 도와줄게가 아니라 혹시 뭐 필요한 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말투가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결과가 다릅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거리 조절에 탁월하다는 겁니다. 적당한 무심함과 적당한 다정함 그리고 적당한 경계가 관계를 가장 편안하게 만듭니다. 정리정돈이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창이고 끝맺음이 진심의 무게를 보여주는 부분이라면 거리 조절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지나치게 사생활을 묻는 지인, 조언이랍시고 지적만 하는 친구, 또는 다 너 위해서야 라는 말을 앞세워 자꾸 나를 바꾸려 드는 사람. 이들은 내 마음속 거리를 침범하는 사람입니다. 그 반대편에는 조용히 기다려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 다가와주고 괜찮다고 할 땐 정말 괜찮다고 믿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비로소 편안한 호흡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사람을 알아가는데 필요한 건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이런 일상적인 세 가지 관찰입니다. 하나, 정리정돈의 습관. 둘, 끝맺음의 태도. 셋, 관계의 거리 조절. 이 세 가지가 말해주는 것, 그건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질서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세 가지 단서가 어떤 깊은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살펴보려 합니다.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은 자신의 방부터 정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청소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방을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을 정리할 수 없다. 이 말은 우리 삶의 혼란이 결국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명확히 보여줍니다. 정리정돈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질서, 마음속 균형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표식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자신의 공간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은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높고 타인을 배려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분석됩니다. 왜일까요? 정리정돈이란 자기 감정을 분리하고 우선순위를 정리하며 타인의 영역을 의식하는 고도의 인지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물건을 아무 데나 두고 함부로 손대고 어질러진 것을 방치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타인에게 내가 이걸 정리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셈입니다. 그건 일종의 권력 행위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게으름을 남이 대신 정리해 주길 바라는 마음, 그게 습관이 되면 사람은 타인을 통제하려는 방향으로 변합니다. 공간은 마음의 모양을 닮습니다. 정돈된 공간에는 배려가 있고 질서가 있고 다정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다면 그 사람의 방, 책상, 가방 안을 유심히 보세요. 그 안에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단서였던 끝맺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작은 일의 끝맺음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끝맺음은 관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미안하단 말을 피하는 사람, 고맙다는 인사를 미루는 사람, 혹은 작별 인사조차 생략하는 사람은 관계를 소모품처럼 여깁니다. 그들은 결과만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과정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관계에서 잘 끝내는 사람이란 그만큼 신중하게 관계를 만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한마디가 상대의 하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끝맺음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과는 절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의 거리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 이건 철학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중용의 덕을 강조한 유학자들은 지나침도 부족함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너무 다가가면 질식하고 너무 멀어지면 멀어집니다. 적절한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관계는 숨 쉴 수 있습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도와주고 싶을 때 먼저 물어봅니다. 내가 해도 될까? 성급하게 손대지 않고 함께할 여지를 남겨두는 사람. 그런 사람이 타인의 마음을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단서, 정리정돈, 끝맺음, 거리 조절, 이것들은 단순한 인간관계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마음의 수준이고 인생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느끼는 대부분의 피로는 이 세 가지가 무너졌을 때 찾아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 인간관계 전문가들의 시선을 통해 왜 이 세 가지 단서가 관계의 핵심인지 조금 더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인간관계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사람을 볼 땐 말이 아닌 습관을 보라고 말합니다. 정리정돈, 끝맺음, 거리 조절, 이 세 가지는 우연한 버릇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패턴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로버트 월드링어 박사는 75년간 이어진 인간관계 연구를 통해 행복한 인생의 핵심은 좋은 인간관계이며 그 관계의 질은 사소한 반복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곧 좋은 관계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정돈된 태도, 배려 있는 말, 적절한 거리 조절 같은 작은 습관들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정리정돈 하나로 그 사람의 본성까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정리정돈에는 자기관리, 공간의식, 타인 배려, 이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책상 하나, 냉장고 하나, 혹은 같이 마신 커피잔 하나에까지 그 사람의 세계관이 드러나는 거죠. 끝맺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별 인사 없이 문을 닫고 나가는 사람은 마음을 닫는 데에도 아무런 망설임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일수록 말의 마무리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마치 관계란 지루하면 그냥 꺼버리는 라디오 채널처럼 여기는 거죠. 반면 끝까지 말을 정리하고 사과할 줄 알고 감사함을 남길 줄 아는 사람은 감정의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이 나의 하루가 될 수 있다는 걸 의식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거리 조절. 가장 성숙한 사람일수록 무례한 관심과 진짜 관심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그들은 괜찮아? 라는 말보다 불편하면 말해줘라는 말을 더 자주 씁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의 감정에 억지로 끼어들지 않으며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통제하려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히 멀어져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죠.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잘 정돈하고 끝까지 책임지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실제 관계 코칭 전문가들도 초기 상담에서 이 세 가지를 가장 먼저 본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집 상태, 헤어진 관계에 대해 말하는 방식,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태도, 그 안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가까워지기 전 또는 누군가를 믿어야 할지 고민될 때 복잡한 기준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이 세 가지를 보면 됩니다. 정리정돈을 어떻게 하는가? 말의 끝을 어떻게 맺는가? 그리고 관계의 거리를 얼마나 조절하는가? 이 세 가지는 그 사람의 인성, 인내심, 감정 조절 능력, 그리고 관계 유지력까지 모두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제 이 세 가지 단서를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하고 사람을 읽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지 조금 더 실천적인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의 본성을 들여다보는 세 가지 창을 가졌습니다. 정리정돈, 끝맺음의 태도, 관계의 거리 조절. 이 세 가지는 단순한 관찰 포인트가 아닙니다. 사람을 오래 지켜보며 쌓은 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말보다 생활을 먼저 보세요. 말은 누구나 배울 수 있고 외워서 할 수도 있지만 습관은 그 사람의 내면에서 나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자신의 가방을 어떻게 여닫는지, 식사 후 그릇을 어떻게 두는지, 공용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봐도 그 사람의 배려와 질서의식은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갈등이 생겼을 땐 끝맺는 방식을 관찰하세요. 상대가 사과 없이 대화를 끊는다면 그 사람은 감정보다는 자존심을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혹은 됐어, 그만하자라는 말로 자신의 불편함만 남긴 채 떠난다면 그는 자신의 감정에는 민감하지만 상대의 감정엔 둔감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내가 미안해, 너는 괜찮았어? 이렇게 마무리할 줄 아는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관계를 회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셋째,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거리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느껴보세요. 매일 연락하고 싶다고 상대에게도 매일 연락을 강요하는 사람은 결국 상대의 감정적 공간을 침범하게 됩니다. 서로에게 여백을 주고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래 함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은 누군가를 단정짓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조금 더 편안하게 내 마음을 더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한 나침반 같은 기준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겉으론 다정하지만 자꾸 집안일을 떠넘기는 가족, 말끝이 매번 찜찜하게 끝나는 지인, 도움이랍시고 끊임없이 간섭하는 친구. 이제는 그들의 말보다 그들의 정리정돈, 그들의 끝맺음, 그들의 거리 두기를 조금 더 깊이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만 예민한 게 아니었구나. 이 관계가 힘들었던 이유가 있었구나 하고 스스로 위로받는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관계는 결국 깊이보다 안정이 먼저입니다. 감정보다 구조가 먼저입니다. 사람을 믿는 건 중요하지만 사람을 파악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 시작은 이 세 가지 질문으로 충분합니다. 그는 정리를 하는가? 마무리를 하는가? 거리를 둘 줄 아는가?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기준을 삶에 어떻게 녹일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면 좋은 관계가 따라오는지를 따뜻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세 가지 결정적인 단서를 이야기했습니다. 정리정돈, 끝맺음의 태도, 관계의 거리 조절. 이 세 가지는 작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삶의 흔적입니다. 말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책상 위가 늘 엉망이라면 그 사람의 내면에도 어딘가 어지러운 결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별 후에도 뒤끝 없이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끝나도 그 사람의 품격은 남습니다. 내가 힘들 때 무작정 조언하지 않고 내가 곁에 있을게라고만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은 나를 진짜로 이해하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말과 행동에 속고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에 기대어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건 말보다 태도, 이미지보다 반복되는 습관입니다. 정리정돈을 하는 사람은 관계를 함부로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끝맺음을 아는 사람은 관계를 무책임하게 놓지 않습니다. 거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내 마음의 경계도 지켜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중에 이 세 가지가 무너져 있는 관계가 있다면 그건 무언가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크게 말하지 않아도 늘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정리하고 떠날 때 인사를 잊지 않고 무심한 듯 다정하게 거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오래 곁에 둘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상대를 고치는데 힘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먼저 정리정돈을 하고 끝맺음을 잘하고 거리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그 태도는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내 진심을 몰라줘서 속상할 때가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행동들을 떠올려 보세요. 관계는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삶의 방식의 조율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이 한 문장을 남기고 싶습니다. 사람을 보려면 말이 아니라 흔적을 보라.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 그 사람이 마무리한 순간, 그 사람이 지킨 거리. 그 모든 게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사람을 보는 세 가지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대신 차분히 관찰하고 여유롭게 걸어가며 지혜롭게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과 관계를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엔 이 세 가지 단서를 통해 아, 그랬구나 하고 다시 보이게 된 사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